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8일이고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의 70번째 동영상으로 평균에 대한 신뢰도의 신뢰 구간 찾기, 모평균의 추정, C++ 알고리즘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동영상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표준 편차가 250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100개의 전구를 이미 추출하여 그 수명을 조사하였더니 그 평균이 1800시간이었다고 할 때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체 전구의 평균 수명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 이 문제와 라면을 생산하는 어느 공장에서 라면 100개의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은 173g이고 표준 편차는 5g이었다고 한다. 이때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라면 무게의 평균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해라. 즉, 평균에 대한 신뢰도의 신뢰 구간을 구해라. 평균 수명에 대한 신뢰도의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이 두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을 따라 하시려면 확률 통계 67번 통계적 추정을 위한 신뢰도 구간 찾기 및 부동 소수점 반올림 C++ 알고리즘 이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셔야 하고 69번 모집단과 표본 분포 C++ 알고리즘 활용에 이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셔야 현재 동영상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69번 동영상의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고 이 동영상에서 더보기를 누르고 소스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69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여 소스코드를 다운로드하고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 폴더 이름을 70 Estimate Population Mean 즉 모평균 추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폴더를 복사하여 Probability Statistics 이 폴더에 붙여넣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 Probability Statistics 폴더에서 70 Talk Play Fun Vector.hpp 이 파일을 열고 isNone.cpp 두 개의 파일을 엽니다. Ctrl B 하고 Talk Play Fun Vector.hpp를 이렇게 정렬합니다. 그러면 EBS 구명석 선생님의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신 후에 본 동영상을 계속 진행합니다. 우리가 추정이라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해서 모집단의 어떤 성질을 추측하는 걸 추정이라고 어떤 추정이 적중한 확률을 그 추정의 신뢰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이 대충 얼마라고 예측하는 거 또는 표본 비율을 가지고 전체 집단의 모 비율이 얼마 정도라고 예측하는 걸 추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정은 모평균의 추정이 있고 모비율의 추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여기에 지금 봤을 때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러한 신뢰도 신뢰 구간이 이렇게 딱 있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유도를 직접 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센스라고 지금 적는 건 적는 건데 사실 얘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요. 요 전체를 모두 숙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얘가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선생님 유도해 볼게. 자, 봐. 자, 여기에 P 있잖아요. P. 확률. 자, Z 값이요. Z 값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요 사이에 될 확률이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얘가 0.95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얘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0.9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요 Z로 바꾸는 얘가 뭐죠? Z로 바꾸는 얘 잘 들어야 돼, 선생님 설명. Z로 바꾸는 얘는 바꾸고 싶은 숫자에서 얘가 포함된 X의 평균을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는 게 바로 Z인 거죠. 얘의 평균과 얘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표본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조사하기가 힘들다고. 요 노란 분필의 강도를 전체 조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노란 분필 100개를 뽑아서요.
요 100개를 가지고 이 100개의 강도를 가지고 전체를 예측하는 거야. 그럼 나는 처음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표본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표본 평균. 얘가 얼마를 가지고 전체 모평균을 예측하는 거. 그게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얘를. X바를. 그럼 X바의 평균, 모평균이죠. 그리고 X바의 표준 편차는 아까 쌤이 얼마라 그랬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 식이. 됐죠? 근데 나의 관심은 모평균이 대충 어디서 어디까지 되겠지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치는 이 가로 안을 한번 정리해봐. m에 관해서. 그러면 등식의 양변에 부등식의 양변에 얘를 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되지? 자, 여기 여기 x바에서 빼기 m 얘는요. 자, 크거나 같다. 요쪽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96에다가 그 다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흘러나오고 요쪽에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흘러나오겠죠? 얘에 대해서 정리한다고 선생님이 부등식의 양변을 똑같이 x바를 빼볼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고요. 야, 왼쪽에는 빼기 x바 마이너스 1.96에다가 그 다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흘러나와.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x바 그 다음 더하기 1.96에다가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흘러나오겠지?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선생님 여기다 일단 위에 쓸게. 요 식에서 내 목표는 m에 관해서 정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부등식의 양변에 m을 곱해주는 거야.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이상, 이하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이쪽에 올 거니까 x바에서 마이너스 1.96 그 다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얘가 이쪽에 올 거니까 x바에서 더하기 1.96에다가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밑줄 쳤는 얘는 예식이 되는 거잖아요. 예식에. 그럼 얘가 될 확률. 네가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라고요? 얘가 0.95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따라서 지금 표본 평균 x바를 가지고 전체 모평균이 대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될 확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 거고 0.95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 정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정도, 믿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얘를 신뢰도라고 이름을 붙여요. 신뢰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주장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시면 돼요. 신뢰 구간 이렇게. 그래서 0.95 1을 기점으로 해서 0.95 그러면 95%의 신뢰도 요 자체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결정하는 게 얘라면 여기에 0.99를 하고 싶은 거야. 0.99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건 1.96이 아니라 2.58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그럼 이쪽은 뭐 되겠어? 마이너스 2.58이 되겠죠?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다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했는 내용이 여기 나오죠. 95%의 신뢰 구간, 99%의 신뢰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나온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될까요? 이게? 자, 나오는 이유를 꼭 생각을 하고 자, 여기에 쌤이 조금 추가시킬게 봐. 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이 시그마 있잖아. 여기에 쌤이 다시 한번 써볼까? 여기 암기창. 자, 모평균은 대충 여기 이상, 이하 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표본 평균에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오차의 한계 빼기. 이쪽은 표본 평균에서 더하기 오차의 한계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1.96이나 2.58, 그 신뢰 계수를 쌤 K라고 할게요. 그냥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이쪽은 K 곱하기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일단 나올 수 있다고. 요게 바로 실내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시그마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 시그마 요게 이제 모순이 있는 거죠. 조금 의아해. 왜냐하면 분산이나 표준편차 이 시그마는요. 모집단의 표준편차인 거예요. 왜? 요 시그마가 나온 걸 한번 생각해봐. 요 시그마 얘였잖아요. 그러면 얘라는 건 원래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게 표본의 표준편차였단 말이야. 모집단의 표준편차. 그러면 모집단의 표준편차나 모집단의 분산은 모평균을 알아야지 구할 수가 있는데 모평균을 몰라서 표본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예측하는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이미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걸 요렇게 일단 그런 어떤 맹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모집단의 표준편차만큼은 과거의 자료로서 이미 알려진 값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이미 알려진 값이야. 이렇게. 또는 모집단의 표준편차에 대한 언급이 없게 되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표본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표본을 뽑잖아요. 그럼 표본의 표준편차는 구할 수가 있죠. 표본의 표준편차를 구하는 거야. 그럼 그 표본의 표준편차하고 모집단의 표준편차. 선생님이 모표준편차를 할게요. 모표준편차. 표본의 표준편차하고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거의 같겠지라고 1번 아니면 2번으로 생각해서 여기다 일단 집어넣는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참 좋다는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딱 가지고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들이 있겠구나. 그걸 가지고 풀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 그러면 모평균의 추정 이 식을 다음과 같이 구현합니다. 톡플레이펀 vector.hpp에서 컨트롤 엔드 한 다음에 위로 스크롤 해보면 여기에 end of class normal distribution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구현합니다. std tuple 반환값입니다. value type 이렇게 하고 estimate population mean 이렇게 하고 value type reliability in percent int sample size constant 이렇게 하고 여기에 normal distribution t하고 SND는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96에 해당하는 변수를 만드는데 O로 K 이렇게 하고 SND에 get reliability range with percent probability 이렇게 하고 reliability in percent를 인수로 제공합니다. 이 K 값이 1.96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O로 XX 이렇게 하고 K 곱하기 이 시그마가 this M 시그마 이렇게 되고 나누기 STD SQRT 여기 n에 해당하는 것이 이 샘플 사이즈입니다. 샘플 사이즈 이렇게 여기에 auto 대신에 value type 이렇게 하고 여기에 value type 이렇게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 캐스팅을 여기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return this mmin 빼기 xx this mmin 더하기 xx 이렇게 하면 population mean 모평균을 추정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get reliability range with percent probability 이 함수는 이 동영상에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컨트롤 클릭을 하여 오픈하면 67번 통계적 추정을 위한 신뢰도 구간 찾기 이 동영상에서 이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닫고
전체 크기로 만든 후에 isNone.cpp를 열고 Ctrl B, 이제 vector.hpp는 닫고 Ctrl End, 여기에 void solve basic population mean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고 이 함수를 복사하여 메인 함수 제일 끝에 넣고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여기에 문제를 복사해 넣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표준 편차가 250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100개의 전구를 이미 추출하여 그 수명을 조사했더니 그 평균이 1800시간이었다고 할 때 여기에 정규 분포를 하나 만듭니다. Normal Distribution T N, 그 평균이 1800시간, 표준 편차가 250,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미 추출하여 그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1800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표본의 평균이고 250,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250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auto population mean 이렇게 하고 and estimate population mean 이렇게 하고 reliability in 퍼센트 신뢰도는 95%, 그러니까 95하고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100개의 전구,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100입니다. 그래서 stream 모평균의 신뢰 구간 이렇게 하고 population mean and 이렇게 한 후에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 dir cd 070 estimate population mean 이렇게 하고 clang++ cd c++20 isNone.cpp ltbb oc.exe hit enter. 1667 67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걸 떼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괄호를 하나 빼야 됩니다. 다시 빌드해 보면 CLSC, 그러면 이 분포에 대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 1751에서 1849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면 EBS 구명석 선생님의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배경부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이 궁금한데 표본의 표준 편차가 250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 지금 봤을 때 표준 편차가 25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요걸 이렇게 할게요. 전구의 수명은 표준 편차가 250이다. 이렇게 일단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100개의 전구를 이미 추출하여 그 수명을 조사했다. 그럼 얘는 뭐지?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250으로 이미 알려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체를 조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100개를 가지고 와서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수명을 조사했다. 그런데 그 평균이 1800시간이었다. 표본 평균이 1800인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전체 모집단의 평균인 모평균이 어디서 어디까지 될 거라고 예측하는 그 단계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써야지. M은 이상, 이하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나서 표본 평균이 1800이었으니까 1800 빼기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오차량계 쓰고요. 그리고 1800에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범위 여기에 일단 더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 된다고? 자, 신뢰도가 95%이기 때문에 95%에 맞는 게 1.96이야. 여기 그대로 넣는 거야. 1.96. 그 다음 곱하기 루트에 표본의 크기가 몇 개였죠? 100개를 뽑았잖아. 그럼 여기다 그대로 100을 집어넣어.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헷갈려요.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되지? 1단계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면 걔를 적어주면 돼. 이미 알려진 값. 그러면 과거 경험치로에서 250이라고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 25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이쪽은 똑같이 1.96에다가 그 다음 곱하기 루트에 표본의 크기 100 그대로 넣고요. 이쪽에다가 250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지. 됐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계산을 해줘. 요거 최종적으로 일단 정리해주면 답은 m 값이 이상이고요. 이하가 이렇게 되는데 요쪽은 1751이 나오고요. 요쪽은 1849가 나와서 이런 거야. 표본 평균이 1800시간이었는데 대충 1751 이상, 1849 이하 정도가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걸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vector.hpp 파일을 닫고 Ctrl B, 이 문제를 복사하여 여기에 붙여넣고 함수 이름을 2로 변경하고 함수 이름을 복사하여 메인 함수에 붙여넣고 이 부분은 disable 하고 여기에 문제를 복사하여 붙여넣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라면을 생산하는 어느 공장에서 라면 100개의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은 173, 표준 편차는 5g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은 173, 표준 편차는 5. 이때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라면 무게의 평균에 대한 신뢰도 99, 라면 100개, 샘플 크기 100개. 이렇게 해서 명령줄에서 한 번 더 빌드하고 CLSC 이렇게 보면 171.7에서 174.28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EBS 구명석 선생님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라면을 생산하는 어느 공장에서 라면 100개에 대해서 무게를 조사한 거야. 라면이 수백만 개를 만들 텐데 전체에 대한 평균을 못 구하니까 표본 평균을 구한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써볼게, 선생님이. 자, 표본 평균 X바가 173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 얘는 뭐냐면 보니까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럼 표본의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는 거야. 따라서 그대로 쓰는 거죠. 모평균이 대충 이상, 이하가 되겠지라고 얘기하고요. X바 173에서 요거 빼기, 그리고 요쪽은 173에서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쪽에는 99%야. 거기에 맞는 신뢰 개수가 2.58 나오니까 여기 2.58 써요. 그리고 곱하기 루트에 크기가 몇 개였는데 여기 보니까 100개야. 100개. 100을 넣지. 그리고 여기 뭐 집어넣어?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이미 알려졌다면 걔를 넣으면 되지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표본의 표준 편차가 있다. 그러면 걔가 거의 같겠지. 5라고 쓰는 거야. 그럼 이쪽은요. 2.58에서 그 다음 곱하기 루트에 여기 100분의 그 다음 5를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를 하면 계산은 여러분들 하세요. m 값이 이상이 되고 이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171.71이 되고요. 그래서 이쪽은 174.29가 되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답을 뽑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